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전기 자기약 6장 전류편부터 그 핵심 요약 정리를 좀 합시다. 우리가 이제 1강은 벡터와 2장 진공 중의 정전계를 했고, 자, 2강은 3장 진공 중의 도체와 정전 용량, 그 다음에 4장 유전체, 5장 전기 영상법을 했죠. 이제 전류편, 그럼 왜 전류가 있냐면 이제 7장 정자계, 자기장이 자석이한 자기장도 있지만 전류가 만든 자기장도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기선 우리가 전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하의 이동이에요. 이 전류는 전하의 이동이다. 전하가 이동할 때, 그래서 이 기호를 우리가 시간 초당 이동 전하 이렇게 해서, 자, 1A의 정의니까 이걸 잘 알으세요. 1초에 1쿠롱이 이동할 때가 1A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류를 면적으로 나누면 이게 전류 밀도가 나오죠. 이게 도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율 모 퍼 미터 또는 지메스라고도 하죠. 지메스 퍼 미터. 여기다 뭐를 전개세기. 그러면 이것이 암페어 퍼 제곱미터가 돼요. 이게 전류 밀도입니다. 그리고 이 NO가 최적당 전자의 숫자죠.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 다 했던 거예요. 최적당 전자의 숫자. 이게 전자의 전기량. 이 V가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죠. 속도. 그래서 이 V를 어떻게 쓸 수 있죠? 이 속도라는 것은 전하가 전개 중에서 받는 힘 때문이기 때문에 바로 이동도에다 전개세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미터 퍼 초다. 여기서 뮤를 뭐라고 했죠? 이동도. 이동도. 자,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NEV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자, 이 뮤를 쓴다면 어떻게 됩니까? N2의 뮤의 전개 이렇게 놓을 수 있죠? 따라서 이 값이 도전율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전율이라는 것은 N2의 뮤다. 이거 우리 이론 강의에서 다 했어요. 자, 이것이 최근에 가끔 문제로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도록. 네. 그리고 여기서 이 최적당 전자의 숫자에다가 뭐를 전자 전기량 이놈을 곱하면 뭐가 돼요? NO의 2라는 것이 쿠롱 퍼 세제곱이라는 뜻입니다. 최적당 전하다 그런 뜻이야. 최적당 전하. 그래서 가끔 Q라고 해서 쿠롱 퍼 세제곱으로 주어지면 이것이 단위 최적당 전자의 숫자. 그래서 최적당 전기량이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되죠. 또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N 대신에. 그래서 I는 니콜 얼마? Q의 V다 이렇게 나온단 말씀이야. Q의 V다. 그럼 이것이 최적당 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모양을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 문제를 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하와 시간이 주어져 전류를 구하라가 아니라 이놈을 이쪽에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Q는 IT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전류가 10A이다. 그런데 이것이 몇 분? 5분 동안 흘렀다. 그러면 이때 전기량이 얼마가 들까? 자, 전류에다 시간인데 5분이니까 60초, 300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00 쿨롱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이런 문제. 알겠죠? 모양을 좀 바꿔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온법칙은 전류 구하는 방법이죠. 전류는 전위차가 뭐예요? 전압이야. 두 글자로. 전위차란 전압이죠. 전위는 전기가 있는 위치 에너지. 만약에 전선이 이와 같이 있는데 여기의 전위가 V1이다. 반드시 물이 흐를 때는 수위차가 있어야겠고 전기가 이동한다. 즉 전류가 흐를 때는 전위차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여기에 전위가 높고 전위가 낮습니다.
따라서 전위차는 V1과 V2의 차다 그런 뜻이야. 만약 전위가 같다. 그걸 등전위라고 그래. 등전위.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위차가 있어야 물이 흐르듯. 그래서 잠실대교에서 성산대교다. 그러면 수위차가 있으니까 한강물이 흐르죠. 팔당댐에서 수문을 열면 저쪽 행주대교 쪽으로 한강물이 흐르는데 그건 수위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 수위가 없으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위차. 그래서 전기장의 반비례 전압에 필요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위차 전압인데 이놈을 저항과 전류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온법칙의 변형이니까. 그다음에 전기장, 고요장에 비례를 하죠. 이 고요장에 비례하고 면적과 반비례 길이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전선이 이와 같이 있을 때, 전선이 있을 때 이게 면적이에요. 단면적. 요 길이가 L이다. 그러면 같은 면적,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고유장이 각기 다릅니다. 자, 우리가 우리 기본서에 보면 기본서에 보면은 이 은의 고유장이 얼마였었죠? 1.62에 10의 마이너스 8승의 5m예요. 자, 구리는 얼마예요? 구리. 즉 동. 이걸 동이라고 하죠. 동. 자, 구리는 두 번째로 전기장이 1.69에 10의 마이너스 8승. 자, 알루미늄은 뭐 2.62에 10의 마이너스 8승. 그래서 보통 금속은 모두 다 10의 마이너스 4승 5m 미만이기 때문에 이 5m 미만의 영역이 다 도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금속은 뭐 양호한 도체다 그런 뜻이야. 이거를 우리는 고요장, 저항률,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물리학에서는 비저항 이런 말도 쓰죠. 그 역수의 관계. 자, 우리가 이 컨덕턴스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회로이론, 그리고 기계에서도 변압계, 병렬, 컨덕턴스, 서셉턴스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전력광에서도 송전선로에 그 선과 대지 간의 컨덕턴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저항의 온법칙을 한번 예를 든다면 전류는 저항의 반비례 전압, 즉 전위차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컨덕턴스의 전압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 저항의 역수가 컨덕턴스니까. 그래서 컨덕턴스가 크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 다시 말해서 저항이 작을수록 컨덕턴스가 크죠. 이놈의 이제 역수니까 모랄지 또는 지멘스를 씁니다. 도전율. 우리가 도전율은 고요장의 역수. 자, 저항을 구할 때 고요장과 면적과 길인데 이것을 도전율과 면적과 길이다. 이 도전율의 기호를 이 K로도 많이 씁니다. K. 그래서 이것을 L이다. 대개 미국 책은 시그마를 쓰고 우리나라와 일본 책은 K를 많이 써요. 우리 시험 문제는 둘 다 섞어 나오고 도전율의 역수, 도전율의 역수는 이제 고유장의 역수는 도전율이죠. 그다음에 저항과 정전 용량의 관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R, C는 로 에피론이다. 그러면 이거의 역수가 얼마라고 그랬죠? 이것은 도전율의 역수다. 그래서 이것을 도전율 분의 유전율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저항 구하라, 저항 구하라 하면은 저항 구하라 한다면 정전 용량을 알고 고유장과 유전율을 알면 구할 수가 있고, 만약에 유전율을 구하셔야 한다면 여기서 고요장분의 저항과 정전율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 중요한 문제니까. 하여튼 중요하다는 것은 자주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류편에서 이 열전 현상이 있죠. 열, 온도와 전기의 관계다 그런 뜻이에요. 펠티 효과. 이건 두 가지 금속을 접속해서 전류화를 때 접속점에서 줄열 이후에 발열 또는 흡열 현상. 그래서
이러한 지금 뭐 간단하게 이게 A 금속과 B 금속인데 다시 A 금속이다. 그러면 여기에 접속점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른다. 두 개의 금속을 접속해서 전류를 흘리면 만약에 A에서 B 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 이 주요 온도가 올라간다면 B에서 A 쪽일 때는 떨어진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주요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열이 발생한다. 발열.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흡열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그걸 기억을 그렇게 하면 좋죠. 두 가지 발열과 흡열. 열이 발생한다. 발열. 열을 흡수한다. 흡열. 그래서 두 가지 발열과 흡열은 펠티에 두 가지 세 글자니까 펠티에 세 글자잖아.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라 그랬어요. 이론에서. 자, 그 다음에 톰슨. 여기는 한 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균질. 한 가지인데 온도의 구배를 취해야 돼요. T1과 T2로서. 한 가지 단일 금속에다 온도의 구배를 두 점에 두고 그리고 전류를 흘려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전류를 흘려주면 온도가 높은 쪽은 더더욱 온도가 올라가고 낮은 쪽은 떨어진다. 그래서 그 온도의 구배가 더 커져. 그러면 뭐를 의미하느냐? 온도가 더 상승한다는 것은 발열한다 그런 뜻이에요. 온도가 떨어진다. 흡열. 그래서 이때는 균질이니까 한 가지예요. 균질. 그리고 발열과 흡열이다. 열이 발생하고 열이 흡수가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비슷비슷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뭐 하나씩이 나온다면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균질, 발열과 흡열이면 톰슨이니까 이거는 두 글자가 돼. 그래서 두 가지 펠티의 세 글자, 균질, 발열과 흡열이면 톰슨 두 글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하세요. 세 글자 펠티에, 톰슨 두 글자 이렇게 해서 하나는 온도의 구배를 줄 때 전류가 흐를 때 발열과 흡열이다. 이거는 두 가지를 접속했을 때 전류가 흐르면 발열과 흡열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배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이것을 두 가지 금속을 접속을 합니다. A 금속과 B 금속. 자, 그리고서 온도의 구배를 줘요. T1과 T2. 그래서 이 온도가 높으면 낮은 쪽으로 금속이니까 열이 이동합니다. 높은 데 낮은 쪽으로. 그러면 이동하면서 그때 전류가 흐르더라. 물론 위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흐를 수 있어요. 금속이 뭐냐에 따라서.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열 전류라고 했죠. 그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위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전위차를 열 기전력이라고 그래요. 전압이 나타난다. 전류가 흐른다. 예, 온도차를 줄 때 여기 재배 효과예요. 자, 아까는 두 가지 금속을 접속해서 전류가 흐를 때 발열과 흡열인데 이번에는 두 가지 금속을 접속해서 여기는 만약에 1000도, 여기는 20도, 여기는 100도, 여기는 뭐 0도 이렇게 온도차를 주면은 뭐가 전기가 생겼죠? 그래서 펠티의 효과와 재배 효과가 역관계임을 알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온도차를 줄 때 전기가 생기는 거야. 여기는 전류가 흐를 때 발열과 흡열이고 열이 생기고 이 관계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여기서는 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 때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이 구별을 잘해야 돼. 갈 길인지 피할 길인지.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불이 들어오는지 서 있어야 불이 들어오는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정자계를 합시다.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전류를 했던 이유는 7장 자기장이 자석에 한 자기장도 있고 전류에 한 자기장도 있죠. 그래서 전류를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쿨롱 법칙인데, 우리가 이 자석이 있을 때, 자석. 만약에 N극과 S극이 있다. 그럼 이 자극의 세기를 우리는 플러스 M 웨버로, 여기를 마이너스 M 웨버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 한쪽만을 생각한 것, 그것이 점자하예요. 점자극이라고도 하죠. 점자극. 한쪽만 생각한 거. 이거를 우리는 자라고 한다. 자하. 우리가 전하했죠. 전기량을. 그래서 자하. 그래서 이제 M1, M2라는 두 자하 사이의 심. 자, 이것이 전기력을 구할 때 심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거리 제곱 반비례 두 자의 곱셈이란다. 근데 여기가 단위가 미터인데 여기는 웨버가 돼요. 웨버. 그래서 뉴턴으로 환산할 때 6.33의 10의 4승이 곱해지는 거고. 네. 자, 이것이 이제 쿨롱 법칙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세기를 구할 때는 여기에 지금 점자가 있어요. 자, 거리를 Rm라고 한다면 요 주변이 지금 자기장이죠. 일단 자극이 있으면 주변에 자기력에 미치는 공간, 자기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그 자기력이 세냐 약하냐의 정도가 자기의 세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1웨버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가정이죠. 그러면 방금 쿨롱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M과 유리별 사이의 심이 적용하죠. 이것을 우리는 자기의 세기라 해서 H로 표시하고, 자, 그대로 쿨롱 법칙 6.33의 10의 4승. 거리 제곱 반비례 M 곱하기 1이니까 M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점전하에 의한 전개 세기를 구할 때와 똑같죠. 점전하에 의한 전개 세기는 거리 제곱 반비례 전하에 필요한다. 뉴턴 퍼 쿨롱. 여기는 뉴턴 퍼 웨버. 근데 이제 이놈이 전류가 만드는 자개이기 때문에 전류가 만드는 자개가 나오기 때문에 암퍼 미터랄지 코일을 감았을 때 암페어 퍼 미터 이 단위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미터의 제곱이죠. 여기는 웨버. 여기는 미터의 제곱의 쿨롱. 그래서 이 상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전기자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동안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온 부분 중에 하나.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기장에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에 1웨버가 아니라 M웨버를 놓는다. 1웨버가 받는 힘이 요만큼인데 M웨버를 놓는다. 그러면 1웨버의 M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자개 중에 자하가 있다면 힘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요거. 이것은 우리가 2장에서 요약 정리할 때 전개 중에 전하가 있을 때 힘을 받는다. 이 내용과 어때요? 똑같아. 전개의 세기, 자개의 세기, 전하와 자하. 대단히 중요한 부분. 시험에 나오면 두 개가 이렇게 교대로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장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자유인데, 이건 이제 유로 쓰고 단위가 암페어인데, 이것은 줄 퍼 웨버, 유리버가 갖는 위치 에너지예요. 자, 우리가 전위에서는 V는 볼트인데, 이것이 1쿨롱이 갖는 위치 에너지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개와 반대로 dr만큼 위치가 변한 곳, 그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력장과 반대 방향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듯 자기장과 반대 방향, 이게 반대라는 의미죠. dr만큼.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 자개의 세기가 1웨버가 받는 힘이었죠. 거기다 거리 미터니까 뉴턴 미터가 줄이고 따라서 이것을 암페어라고 하자. 전류가 만드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무한원점에서부터 어디까지? P까지 쭉 더하는 것이야. 그러면 거리의 반비례하는 자유관원식이 나오죠. 4파이 뮤제로 R의 반비례 자유에 비례한다. 이렇게. 자, 이것은 우리가 점전하이한 전위 구할 때 전위를 V라고 했잖아요. V. 자, 4파이 거리의 반비례 전하에 비례한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폼이. 그래서 거리의 반비례한다. 점자일 때, 점전하일 때 거리의 반비례한다. 이렇게 비교해서 익혀두면 좋죠. 네. 그다음에 자기쌍자와 자기이중층. 이건 전기쌍자와 전기이중층과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는 일단 자유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코사인 0도가 1이므로 코사인 0도일 때가 가장 높다. 코사인 90도는 0이 되죠. 그래서 0이다. 그 다음에 자기의 세기는 거리 3승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코사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만약에 코사인이 90도라면 요 항이 없고 요 앞만 남죠. 네. 그 다음에 자기중층. 이건 일종의 뭐라고 하죠? 자기중층을 판자석이라고도 하죠. 판자석. 자기중층을. 그래서 이와 같이 판 모양의 자석이 있을 때 위가 N극, 아래가 S극이죠. 자, 이러한 경우 위에서 아래를 보는 입체가 오메가 스테라디안. 자, 아래에서 위를 보는 입체가 오메가의 스테라디안일 때 자, 요 두께를 뭐 델타로 놓든 뭐 어느 측은 T로 많이 놓던데 T. 우리가 델타로 놓자. 그럼 여기는 전하가 아니라 자하밀도가 돼요. 즉 웨버 퍼 제곱미터죠. 요 아래는 마이너스 자하밀도, 위는 플러스 자하밀도. 그래서 이 판자석의 세기 또는 이중층의 세기가 판자석이니까 그래서 판자석의 세기 이놈을 M의 델타로 놓는다면 플러스 자하밀도의 두께를 곱한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웨버 퍼 미터가 됩니다. 자, 이때 위쪽과 아래쪽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걸 잘 구분하면 돼요. 구분. 이건 이제 전기 이중층과 똑같은 폼이죠. 네. 자석의 자기 모멘트와 휘전력.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계측계 원리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자기장이 있을 때 이건 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든 자석이 한 자기장이든 거기에 자석이 있을 때 이렇게 길이가 Lm에 요각이 세타다. 자, 플러스가 N극, 마이너스가 S극이라고 했죠. 그러면 자계 중에 자가 받는 심에서 이놈은 이쪽으로 심을 받아요. 플러스는 자계 방향으로, 마이너스는 자계와 반대로. 그럼 이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때의 심이 토크, 즉 심이 뭐죠? 심? 여기서 F는 M의 H입니다. 거기다 암의 길이, 팔의 길이를 곱하면 뉴턴 메타 토크, 휘전력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MOLH 사인 세타인데 MOL가 여기 바로 자기중층의 색이죠. 그래서 여기서 MO가 MO의 L이다. 우리가 자기 쌍극자 할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벡터로 표시하면 여기에서 이쪽 방향을 뭘로? M으로 놓고 이 방향이 H고 이렇게 휘전하죠. 그래서 토크. 그래서 MH가 되는 것이죠. MH 사인 세타.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벡터로 표현할 때는 이거는 이제 뭐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고 보통은 자기 모멘트에 주어지는 경우, 즉
그리고 이 크기를 구하라 해서 이 식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자개 에너지 밀도는 우리가 전개 에너지 밀도와 똑같은 식. 그래서 이제 공기랄지 진공에서는 뮤제로 H가 되는 거죠. 이제 뒤에 8장 자성체에서는 투자율 뮤가 나오겠죠. 그래서 진공 중에서 전개 에너지 밀도와 자개 중에서의 자개 에너지 밀도는 그 포밋 모양새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무조건 2분의 1을 찾고 그 다음에 자개 제곱 또는 자성밀도 제곱을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 전개 에너지 밀도. 그래서 이 전개 제곱, 자개 제곱, 그리고 전속밀도 제곱, 자속밀도 제곱. 이렇게 비교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자석에 한 자기장을 했는데 뭐 자기력도 구했고 자개색의 자유 이런 걸 구했습니다. 쌍극자, 그다음에 이중층까지. 그럼 이제 전류가 만드는 자개. 우선 이 전류가 만드는 자개의 방향은 암페의 오론나사 법칙이죠. 오론나사는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감기죠. 왼쪽으로 돌리면 풀리고. 그래서 이걸 이제 오론순 법칙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원래 오론나사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오론나사 진행 방향이면 자개는 오론나사 회전 방향이다. 또는 오론손이라고 할 때는 엄지가 폈을 때 전류 방향이면 나머지가 쥐는 방향이 자개 방향이다. 그다음에 이 크기를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이제 주의적분의 법칙이에요. 한 바퀴를 선적분한다. 주의적분.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거리가 R미터인데 요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 왼쪽은 나오는 방향이죠. 요 자개. 그래서 이곳을 쭉 더해 간다. 그러면 한 바퀴를 쭉 더하면은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한 바퀴를 선적분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미소 길이를 한 바퀴 선적분하면 L가 되고 요 L가 동심 원 모양이기 때문에 원둘레 2파의 R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DL을 다 더하면 L가 되고 L가 2파이 R이니까 2파이 R분의 I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개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I가 되고 자 그런데 자숙밀도는 뮤제로 H죠. 공기 중에선. 그래서 보통은 전류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자개의 세기를 구하라 또는 자숙밀도를 구하라 해서 이건 뭐 대단히 출제 빈도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암페의 주의적 표현은 미분형인데 뭐 스톡 정리해서 적용하는 것 이런 건 중요한 것은 이 결과식만 알면 돼요. 결과식을. 그래서 로테이션 H는 I다. 이게 전류의 밀도입니다. 전류 밀도가 있는 주변에 자개의 휘전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자개가 주어지고 전류가 구하라 한다면 자, 벡터 휘전은 어떻게 위적한다 했습니다. 나블라와 벡터 위적으로 해서 이걸 행렬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뷰사우로 법칙은 미소 선전류가 이미점에 만드는 자개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전류가 흐를 때 여기서 짧은 부분, 아주 짧은 부분, 우리가 이 짧은 부분은 점같이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미소 길이를 DL로 했고 이 부분에 전류가 흐르니까 I에다 DL이다. 그러면 암페어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짧은 부분이 이미 거리점에 만드는 자개다. 그러면 자 오른나사 법칙이니까 오른쪽은 들어가고 왼쪽은 나오죠. 따라서 이곳도 들어간다. 자, 미소 부분이기 때문에 미소자개다 그런 뜻이야. DH. 그다음에 여기에 접선.
그리고 여기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자, 얼마가 나옵니까? 4파이 뮤제로 4파이 r제곱 분의 idl이죠. 그리고 사인 세타. 자, 여기가 미터 제곱입니다. r제곱이니까 미터 제곱이죠. 여기는 암페어 미터니까 암페어 미터죠. 이놈 약분해버리면 암퍼메타다 그런 뜻이야. 또는 암페어 턴 퍼 미터에도 좋습니다. 자, 이 식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식 자체가 문제로 나올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제 전자가 날아가면 미소 선전류와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디엘이 만약에 전하 큐크롱이 V라는 속도로 날아갈 때와 같아요. 그래서 QV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벡터로 표현한다면 여기서 이런 방향의 전류, 이게 I의 TL 이것도 벡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러한 방향의 R 방향의 단위 벡터를 R제로 놓은 것이에요. 단위 벡터. 그럼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이 벡터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중 맞는 시간에서 이 식 자체가 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 출제 빈도가 아주 낮죠. 전류의 자개 세기. 자, 지금부터 이제 전류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직선 전류. 직선 전류는 원둘레로 전류를 나누면 돼. 알겠습니까? 원둘레 2파야. 근데 여기가 이제 만약에 10cm다. 여기가 뭐 100A다 해서 구하라. 이런 문제도 나오죠. 이제 반지름 A 원주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균일하게 흐를 때, 자, 이런 경우는 자, 여기를 중심축으로 놓고 요만큼의 범위, 요걸 R이라고 하자. 자, 반지름을 A라고 하자. 그러면 이만큼의 범위가 가지고 있는 전류하고 이 전체의 전류가 I, 균일하게 흐를 때, 그때 이 내부자기를 구하는 식 바로 요놈이에요. 그래서 이 R가 점점 커서 A와 같으면 이 식이 나오죠. R가 점점 커서 A가 되면 이 식이 나와요. 위분은 여기서 R인 곳이니까 당연히 원둘레 2파의 R로 I를 나누면 되겠지. 자, 반지름 A 원형 전류. 자, 이거 직선 전류와 더불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원전류가 얼마입니까? 할 때는 반지름이 A일 때, 자, 전류가 흐르면 가운데 들어가는 방향이 자개니까, 자, 이것이 2A분의 I가 나와요. 암페어를 미터로 나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 이러한 전류가 흐를 때, 그리고 반지름의 A고, 자, 여기 중심에서 위쪽으로 중심축이라고 그래요. X만큼 떨어진 이미점. 이렇게 이 전류가 얻는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 중심축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장의 영향이 있습니다. 자, 이걸 구하는 식. 이걸 이제 비오사로 법칙으로서 쭉 유도하면 이 식이 나와요. 이 식.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맞냐 틀리냐를 볼 때는 2의 a제곱과 x제곱의 3분의 2승의 a제곱 i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 식이 맞냐 틀리냐를 이 식 자체가 시험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면 만약에 x를 0을 놓아주자 그런 뜻이야. x를 0을 놓아주면 이놈이 얼마가 됩니까? 2a분의 i가 나오죠. 얘가 0이면 a 3승분의 a제곱이니까 이때 자개가 2a분의 i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식을 뭐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무한장 소레노이드. 이 무한장 소레노이드는
이 면적에 비해서 길이가 꽤 긴 경우를 우리가 무한장 취급을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 균일하게 감개했을 때 쭉. 그리고 미터당 권수가 있을 때 무한장이니까 어때요? 전체는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 내부자개만 있어요. 내부자개. 내부자개만 평등자개로 있고 위부는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위부자개는 NY에다가 아니라 위부자개는 없고 내부만 있다 그런 뜻이에요. 환상 소레노이드. 이 환상은 동그라미 모양 그런 뜻이죠. 환상. 이제 코일을 균일하게 감았을 때 자, 이러한 것이 우리가 2차 실기 수변전 설비에 뭐가 나오냐면 CT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GCT라는 개념이 있어요. ZCT. 이러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야. 이 제품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때 권수가 N의 턴, 전류가 I의 암페라고 할 때, 그리고 안쪽은 짧고 바깥쪽은 길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공평하게 평균 길이를 많이 쓰죠. 이렇게. 또는 평균 반지름도 쓰죠. 이 길이를 L 또는 2πr로서 식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원둘레 2πr분에 관통하는 전류 NY다. 전류가 자연에서 받는 전자력. 이것이 플레밍의 윤순 법칙, 직류 전동기 원리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평등 자개가 있을 때 전류가 수직으로 나옵니다. 전류가 수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윤순 법칙. 자, 윤순의 검지가 자개 방향, 전류가 중지가 가운데, 전류. 그럼 엄지가 이쪽이죠? 이같이. 이게 검지, 둘째 손가락, 중지, 가운데 전류, 심, 딱 맞죠? 그래서 벡터를 표현하면 IBL. 우리가 벡터를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 위적, 여기에 대한 절대값은 A 크기, B 크기의 사인 세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I 크로스 B에서 I와 B의 위적은 IB 사인 세타고 에로가 이건 스칼라니까 그래서 IBL 사인 세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같은 경우는 평행 두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전자력인데, 자, 이런 경우 자,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전류가 I1과 I2가 흐른다. 그러면 이 거리를 D라고 할 때, 자, 이 사이의 심은 흡인력이 작용하면서 얼마가? D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I1, I2가 되죠. 그래서 미터당 이러한 흡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흡인력. 자, 이 식은 보통 계산 문제로 많이 나와요. 거리가 주어지고 반드시 온 미터죠. 그 다음에 전류의 크기가 주어지면 계산 문제. 자, 보세요.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 같은 방향이면 이것이 만드는 자기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자기장이야. 자, 이것이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나오는 방향이야. 그러면 이 사이는 상쇄가 되니까 자기장이 약해서 에너지 밀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인력이 작용한다. 이제 반대 방향일 때는 반발력이죠. 그래서 반대는 반대니까 반발력. 사이좋게 같은 방향은 흡인력. 이렇게 해서 방향을 기억하면 좋죠. 자, 로렌츠 심은 자, 전개 중에 전하가 받는 심,
또 하나는 이걸 원이라고 하죠. 자, 전하가 V라는 속도로 자계중에 돌입할 때 받는 심. 이건 우리가 뭐 정전계에서도 했잖아요. 전계중에 전하가 있을 때 받는 심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각각 구해서 벡터 합성하는 경우가 있죠.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각각 구하라 그럴 뜻이야. 그리고 일단 여기에 평등 자계가 있을 때 이 공간이 이제 흑판 앞쪽에서 뒤쪽으로 균일하게 이러한 자계가 있다. 그러면 전하 이 쿠롱이 전자가 이렇게 날아온다 합시다. 전자가 어떤 속도로 V라는 속도로 날아온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질량이 m의 킬로그램. 질량이 m 킬로그램. 그러면 여기에서 E의 V라는 것이 I의 dl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자가 날아오면 이렇게 반대로 미소 선전류가 흐를 때와 같아요. 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플러스 전기 이동 방향이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전자와 반대 방향이 전류 방향. 그래서 우리가 플레밍의 연순 법칙. 자기장에 들어가는데 전류가 IDL이 이쪽으로 흐른다. 그럼 심이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심을 받아. 직진 운동 하는데 직진 운동에 심을 받으니까 이것이 원운동이 된다. 그런 뜻이야. 따라서 원의 반지름 R이란다면 자, 요 중심을 향하는 요 심, 이것이 바로 전하가 V라는 속도로 자계중에서 받는 심인데, 자, 자계가 지금 들어가죠. 거기에 이렇게 오죠. 그러면 직각이니까 우리가 VB의 사인 세타 이 크기에서 이게 그냥 EVB가 되는 겁니다. 응? EVB. VB가. 그리고 이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는 뭐를 받죠? 질량을 가진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는 원심력을 받는단 말씀이야. 그래서 R분의 mv 제곱이죠. 자, 이것을 이제 평형을 이루면 돼요. 두 개를.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도 제가 강조했지만 이 식을 알고 있어야 돼. 반드시. 알겠어요? 이 식을 알고 있어야만이 여기서 만약에 반지름을 구하라 한다면 여기서 찾아가면 돼요. 2에 B에 여기서 V를 하나씩 약분하니까 MV가 되죠. 이렇게 해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한 바퀴 돌 때 소요시간 주기를 찾아라 할 때는 한 바퀴가 요 한 바퀴 길이가 얼마입니까? 2파이 R이죠. 이걸 속도로 나누자. 그럼 요 R을 이 R을 대입을 해. V가 약분됨으로 2파이 질량 M 그리고 2B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3강 그 전기자기학 핵심유학 3강 전류편하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까지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았습니다.